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슬램에 관한 논문이고 2024년 IEEE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레터스에 게재되었고 현재까지 175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페스터리오 같은 경우 앞서서 페스트리오2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페스터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페스터리오를 알기 이전에 백그라운드로 페스트리오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MU의 경우 100에서 250Hz의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라이더 인풋은 포인트 하나당 100에서 500kHz인데 이것을 누적해서 뿌려줍니다. 한 스캔당 10Hz에서 100Hz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한 스캔에서 IMU 값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페스트리오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처를 추출해서 의미 있는 포인트를 식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그 나아가서 이터레이티브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통해 상태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보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KNN 서치에서는 현재 이 포인트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겠고 매핑으로 KD 트리를 사용하였는데 보정된 데이터를 KD 트리 구조로 매핑을 해서 로컬 맵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도메트리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도메트리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로봇의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겠고요. 그리고 페스트리오2 같은 경우 페스트리오와 다르게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없고 다이렉트 방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매핑 방식으로 IKD 트리를 활용을 하여서 이전에 있던 KD 트리에 비해 업데이트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페스트리오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이었고 이게 페스트리오2로 넘어가면서 다이렉트 방식으로 넘어간 것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IKD 트리를 기반으로 매핑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KD 트리의 4% 연산량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페스터리오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페스트리오2의 이 매핑 부분 IKD 트리가 아닌 ibox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ibox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받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스파르스한 복셀로 먼저 저장이 되고 인덱스는 해시 함수에 의해 정렬되지 않은 맵으로 해싱이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된 이 복셀만 저장을 하니까 메모리 효율이 굉장히 좋고 모든 공간을 나타내려고 하는 볼륨 기반 표현보다 간결합니다. 해시 함수로 관리가 되니 데이터 인덱싱이랑 검색이 효율적입니다. 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검색이 쉽겠죠. 이거 보시는 그림처럼 포인트가 적게 있는 부분은 ibox로 많이 몰려 있는 부분, 요게 나중에 알려드릴 부분인데 이것은 ibox phc라고 포인트 밀도가 높으면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해시맵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ibox의 데이터 구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수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시 함수의 저장에 대한 이 수식 표현입니다. 포인트의 좌표 변환을 위해서 요 p는 공간 좌표계를 기준으로 주어지고 이것을 복셀의 크기 s로 나누어서 각 보셀의 위치 v를 계산을 합니다. 요것은 이제 인덱스로 사용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해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보셀을 찾아야 하니까 S개 보셀로 나누면은 나중에 전부 탐색하지 않아도 복셀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이 v 값이고 네, 그리고 이 해시 v 같은 경우 해시 함수에 의해서 복셀의 인덱스로 변환이 아까 되었죠. 이것을 각 좌표의 소수 값을 곱하고 이를 XOR 연산으로 결합해서 고유한 해시 인덱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소수를 곱하는 이유는 각각의 충돌을 줄이고 고유한 해시 값을 생성하기 위함이고 XOR은 서로 다른 좌표 조합으로 더 유니크한 해시 값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로 연산을 통해서 해시값을 0에서 n-1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해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ibox의 knn 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제 s로 표현된 복셀 인덱스와 근처 복셀을 찾습니다. s의 각 복셀을 반복을 하고 최대 k개까지 검색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하나의 쿼리 포인트 p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인접된 복셀이 총 6개가 나오고 요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에서 그 인접 복셀들을 찾게 되고 총 18개 그리고 26개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병합을 하고 최적의 K개의 이웃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검색에서 기준점이 되는 이 쿼리 포인트 P를 기준으로 인접 복셀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시맵에 각 복셀의 인덱스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쿼리 포인트의 복셀뿐만 아니라 그 인접 복셀들까지 해시맵에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애초에 해시에 넣을 때 포인트의 위치를 알고 해시 인덱스에 넣었기 때문에 KNN이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ibox의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ox는 추가와 제거가 있는데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제거할 것이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베이클이라고 놓고 이동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포인트 2개는 오래된 포인트가 되었고 이 포인트 2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맵을 보는 것처럼 이 오래된 포인트들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상으로 오래된 것들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포인트들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의 과정에서 이 너무 많은 포인트가 하나의 복셀에 과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리오2랑 동일한 방식으로 복셀 그리드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포인트를 삽입을 생략을 하는데, 이미 근접 이웃의 복셀 인덱스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가 복셀 그리드 중심에 더 가까운 이웃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인트는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중복 데이터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저장을 방지한다라는 건데, 이전에 봤던 우리 사진처럼 이 ibox랑 ibox phc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ibox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제 하나의 복셀에 과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네, 또 이 삭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포인트를 이 해시 인덱스에 넣어서 복셀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복셀화를 합니다. 근데 로봇이 이동하면서 꼭 필요 없어지는 복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어지는 복셀들이 있고 이걸 나중에 삭제를 해야 돼요. 케이드 트리처럼 이 전체 구조를 순회하면서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밖에 있는 포인트를 능동적으로 삭제하는 대신에 그냥 LRU 캐시를 이용을 해서 오래된 것을 그냥 맘대로 삭제해버리자. 이거는 정말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줄죠. 그리고 LRU 캐시를 이용을 해서 이 불필요한 데이터로 인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계산을 한다 라는 취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비클이 가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올드 포인트가 또 다시 뉴 포인트가 되니까 이러면은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좀 효율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케이드 트리를 기반으로 삭제할 거를 고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곳을 등록하는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참고로 이제
이 ibox의 개념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가 복셀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복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ibox ph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단순 ibox는 포인트가 희소한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한편 ibox phc 같은 경우는 포인트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오 파이프라인에서 동일한 복셀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몰리면 삽입이 안 되게 막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포인트 수가 증가를 해버리면 KNN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HC와 같은 스페이스 필링 곡선은 저차원 공간을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면서도 공간의 지역성을 유지하니까 복셀 내부나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최근접 이웃을 찾는데 적합을 하다라고 하고, 네, 완벽하게 최근접 이웃 찾는 건 아니고 근사해서 찾습니다. 근사해서 찾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PHC는 뭐냐? 힐베르트 곡선이라고, 슈도 힐베르트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프랙탈 공간을 채우는 그런 곡선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에서 3차원으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box PHC의 구현 측면에서 보면은 복셀은 2의 K승의 3승계의 작은 큐브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K를 6으로 하면은 굉장히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셀의 실제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복셀 크기를 0.5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작은 큐브들은 PHC 상의 위치에 따라서 0에서 2의 K승의 3승의 마이너스 1까지 인덱싱이 된다. 그리고 이 각 큐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의 중심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포인트가 해당 큐브 범위에 속하는 경우 중심이 업데이트 된다. 결국 얘네도 지금 범위에 속하니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 점을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RS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검색 범위이고요. 그래서 KNN에 이제 K를 2라고 정해 놓으면은 두 개까지가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포인트로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로우나 여러 가지 수식들은 그 다음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box phc의 수식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h 함수는 3차원 공간에서 특정 점의 위치를 1차원 인덱스 t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힐베르트 곡선을 기반으로 인접한 점들이 인덱스 상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h의 역함수는 1차원 인덱스를 다시 3차원 공간의 큐브 위치로 변환을 합니다. 각 점이 속한 큐브의 인덱스를 기반으로 실제 공간 내의 위치를 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큐브에 위치한 주어진 점 P의 KNN 서치는 H 역함수의 요 앞뒤에 K번째 큐브를 세서 대략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해당 큐브의 중심은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반환이 됩니다. 네, 이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먼저 RS의 경우 검색 범위의 반경 거리를 지정하는 거고, RS를 초과하는 큐브는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LV는 각 복셀의 물리적 크기를 뜻합니다. 랭스 복셀 이어서 LV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요 K는 이전에 말씀드린 PHC의 차수,
2의 k승의 3승에 여기에 들어가는 k고 이 값은 큐브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는가 요 큐브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는가를 뜻하고 이 로그 2는 현재 설정된 복셀 크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탐색 범위를 로그 2의 밑으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올림은 가장 근접한 정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 크기를 정수로 조정을 하여서 계산 오류를 줄이고 최적의 탐색 범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게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이었으면은 제대로 된 근접 이웃을 찾을 수 없겠죠. 그리고 to exponential 같은 경우 이 올림한 로그 값을 기반으로 2의 지수로 변환을 합니다. 탐색할 큐브의 개수가 최적화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8을 곱한 이유는 최종 탐색 범위인데 8을 곱한 경우는 우리가 방향이 8방이라고 하잖아요. 3차원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된 탐색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K와 로우가 있습니다. K와 로우는 검색 범위를 제한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min K 로우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요 K는 여기에 있는 K를 뜻하고 로우는 요 로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택해야지 정확한 KNN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멀리 있는 이웃까지 탐색하지 않도록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PHC에서도 최근접 이웃도 요 근사값입니다.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근사값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간단히 말해서 충분하게 이 큰 공간에서 PHC를 통해 찾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기대했던 거리보다 가장 많게는 루트 3배만큼 멀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결국 근사값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리오 내에 포인트 등록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아이복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복스는 포인트가 적은 환경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거고 지금 설명드린 아이복스 PHC는 포인트가 많은 복셀에서 빠르게 작동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복스 PHC의 복잡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LRU 캐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렬되지 않은 맵과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를 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고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맵을 사용하면은 각 데이터에 대한 키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이중 연결 리스트는 삽입 삭제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데 이 시간이 비고 표기법으로 5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 있죠. 5원밖에 들지 않고 한 번의 연산으로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복스 PHC의 경우 여기 아이복스 PHC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5의 로그 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n은 복셀 내의 평균 포인트 수를 의미합니다. 포인트 수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다운 샘플링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일반적으로 작아서 실제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 논문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KNN 서치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복스의 경우 복셀 내부에
포인트와 쿼리 포인트 이 각각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5의 n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복스 PHC의 경우 이 3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 래핑을 시켰죠. 그래서 이 1차원으로 정렬된 배열에서 PHC 인덱스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KNN 서치 시간의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는 5의 로그의 n이다. 그리고 곡선 차수가 k인 ibox phc에서 복셀 내 최대 포인트 수는 여기는 2의 k의 3승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ibox phc에서 knn 검색 시간 복잡도는 5의 로그의 5 로그 2의 k승의 3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여기서 이제 논의된 복잡도는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각 복셀 내 포인트 수에 의해서 정의된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트리 기반으로 구현된 다른 방법들은 트리가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검색 복잡도를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복셀 기반 방법에서는 복셀 인덱스를 이 상수시간 복잡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포인트 수가 검색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삽입 및 KNN 쿼리 시간에 관한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는 다양한 포인트 개수에 따른 삽입 및 KNN 서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ibox와 ibox PHC가 가장 빠른 삽입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KNN 서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요 피규어 같은 경우는 ibox 계열은 작거나 중간 정도까지의 사이즈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값이 굉장히 커지면은 오히려 다른 알고리즘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리콜 레이트에 따른 처리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이 실험에 따라서 리콜률이 낮은 이 시나리오에서 ibox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리콜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으면 복셀의 크기를 늘리거나 검색 범위를 이제 굉장히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ibox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리콜룰을 달성하려면 큰 복셀 크기를 가져가야 되고 넓은 검색 범위가 필요하냐. 일단 복셀 크기가 클수록 하나의 복셀 내에 포함되는 포인트 수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결국에 쿼리 포인트 주변에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서 실제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복셀 내부에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복셀 크기가 작으면은 실제로 가까운 이웃이더라도 복셀 외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복셀 크기를 키우면은 더 많은 이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넓은 검색 범위를 가져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색 범위가 좁으면은 실제 근접한 이웃이더라도 이 검색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색 범위를 넓히면 더 먼 거리의 포인트도 서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근접 이웃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져 리콜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효율성에 관한 테이블이고요. 각 데이터셋의 왼쪽은 페스터리오 막대기이고요. 오른쪽은 페스트리오 2에 관한 막대기입니다. 네, 이것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니까 칼만 필터 ICP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냥 딱 봐도 이 페스트리오 2와 페스터리오의 관계에서 페스터리오가 훨씬 더 적게 시간 소모가 있다. 결국 효율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확도에 관한 테이블이고, 여기서 PRE는 전처리, 왜곡 제거, 다운 샘플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PT는 포즈 컴퓨테이션을 의미합니다. 단계별 평균 처리 시간을 비교했을 때 페스터리오가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SPD 잉크는 스피드 인크리즈의 줄임말로 페스트리오 2에 대해서 이 페스터리오가 얼마나 많이 속도가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드리프트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부족해서 측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스터리오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두 번째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APE는 절대 위치 오차, RPE는 상대 위치 오차를 비교해서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페스트리오 2도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막 엄청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 RPE는 이제 100m마다 발생하는 위치 드래프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 이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페스트리오 2와 비교해서 페스트리오 2가 조금 근소하게 정확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는 더 빠르다라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빠르니까 효율은 우리가 더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테이블 3번은 페스터리오와 레고 로암의 매핑 모드에서 각 스캔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거고, 아이복스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페스터리오라고 불리는 라이다 이너셜 오도메트리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 알고리즘은 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서 이 공간 데이터 구조로 아이복스랑 아이복스 PHC를 활용을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이복스와 아이복스 PHC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크리멘탈 스펄스 복셀로 표현을 해서 더 나은 검색 및 업데이트 효율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더 높은 추적 속도를 달성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 실험 결과에서 페스터리오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에서 1000Hz 이상, 이 스피닝 방식의 라이다에서 200Hz 이상의 속도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기존 리오 시스템보다 뭐 빠르면서도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페스터리오에 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